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에 왔습니다. 네, 이 공원은 네, 굉장히 또 풀숲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아침 뉴스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나저나 플레음이 대박입니다. 냄새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고 있고요. 플레음이 대박입니다. 아주 그냥 신선한 냄새, 건강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부터 또 짧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만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대략 한 24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이제 9,75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7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107만 9천 명이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지금 굉장히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이 파우치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토니 파우치 국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살만한 정도는 아니다. 리브 위드 코로나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여기 대박입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나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연의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뉴스를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히고요.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아침 뉴스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이렇게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있지만 밑에 물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은 없고요. 항상 여기 캘리포니아는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없고 그냥 이렇게 다리만 있고요. 어쨌든 여기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좋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의무화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하나 둘씩 폐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민간인들, 그러니까 민간 회사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이제 의무화하는 것들을 오는 11월부터 이제 폐지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계속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는 유지는 한다고 합니다. 뭐 민간인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지금 210일째가 지나고 있으면서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군 동원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들 30만 명을 지금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유크레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땅을 다시 수복을 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여기 녹조 라떼가 엄청나게 있고요. 여기 연못 굉장히 크게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완전히 녹조가 가득 껴있네요. 여기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녹조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푸틴 이 또라이 새끼는 지금 군 총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예비군 30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더 확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핵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푸틴 또라이 새끼 지금 궁지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지로 몰리다 보니까 핵까지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대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동원력, 그러니까 병력이 굉장히 모자라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병력이 모자라 가지고 용병을 쓰는데, 그런데 그 용병들이 죄수라고 하거든요. 범법자들, 요런 애들을 지금 최전선에 지금 몰아놓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엄청나게 지금 쪼달리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령까지 내리고, 그리고 더 확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국들은 전쟁이 더 확전이 되면은 자신의 나라로 또 전쟁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전쟁 준비도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푸틴 또라이 한 명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 닦는 곳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다 보니까 손 닦는 곳이 여기저기 있고요. 여기 손 닦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발을 이 페달에 밟으면은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닦은 다음에 여기 페이퍼 타올 있죠? 페이퍼 타올로 이제 드라이하면 되고요. 손 닦아봐야지. 오, 물이 엄청 시원해요. 손 잘 닦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 이 푸틴이 총 동원령을 내리면서 유크레인에서는 뭐 별로 놀라지는 않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유크레인에서는 계속 엄청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밀리지 않았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확전을 위해 가지고 총 동원령을 이제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별다른 뭐 놀라운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총 동원령을 내리면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다. 너네들이 졌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가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블링컨 장관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총 동원령을 내린 것은 러시아의 나약함과 그리고 실패를 의미를 두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앰피티어러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스테이지가 있네요. 춤을 추던지 해야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또 계속 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총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남자들이 어마무시하게 터키로 지금 대피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들이 이제 동원이 될까봐 터키로 가는 비행기가 모두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로 가는 비행기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무슨 뭐 3,500달러,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터키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싼 이 비행기 값을 주고서도 무조건 간다는 그런 소리죠. 이제 러시아에서 도망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지금 총 동원령이냐고. 우리들은 푸틴 너를 위해서 싸우면서 죽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부질없다라는 거, 진짜 쓸데없는 이 전쟁이고, 그리고 푸틴이 그냥 때를 쓰면서 억지로 하는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푸틴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또 호수가 있는데,
예, 이거 호수입니다. 예, 호수 아닌 줄 알고 여기에 빠져들었다가는 아주 그냥 완전히 젖을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그냥 보면은 잔디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위험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가 주둔을 하고 있는 유크레인 땅 있지 않습니까? 네 곳에 대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예전에 그 크림반도처럼 재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조작을 할 거예요. 조작을 하면서 이 네 곳에서 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렇게 네 곳에 대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러시아에서 조작을 해 가지고 예전에 그 크림반도처럼 해서 이렇게 러시아로 이렇게 편입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서방 세계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것은 주권 침해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절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남의 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진짜 그냥 어거지거든요. 지네들끼리 쇼하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이렇게 쇼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민투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쇼하는 거죠. 연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해서 러시아로 편입을 하는 것이다, 러시아로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구라를 치면서 예전에 크림반도처럼 통합을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유크레인이 잘 싸워져 가지고 다시 모두 다 좀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녹조를 라떼가 있고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보고 이렇게 또 내려가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UN 총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3년 만에 완전히 대면으로 이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대면으로 UN 총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다고 합니다.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라고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가 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정상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빨리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종식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전쟁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오히려 전쟁을 키우고 있죠. 아 진짜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나와서 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군대한테 전쟁 준비에 집중을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 군인들은 전쟁을 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휴,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은 놈들인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어느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승자는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파괴만 될 뿐이죠. 제발 전쟁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이제 확전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경기 침체도 전쟁의 여파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푸틴이 전쟁 확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 주식시장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여기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물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녹조가 없습니다. 녹조가 없고 물이 막 굉장히 투명해요. 투명한 데다가 이렇게 굉장히 멋들어진 나무가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상쾌하네요. 그러면서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가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확하게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파트 4층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의 4층이 폭발이 돼가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명은 중태라고 하네요. 중태.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제발 아무도 사망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1990년도에 자신이 어느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한테 성폭행을 당했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여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한 작가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한 작가가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어느 한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나를
아 이게 무슨 소리가 나? 아 무서워. 예, 트럼프가 나를 이제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민사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뉴욕 시장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뉴욕 이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뉴욕 지하철에다가 모든 지하철역에 CCTV를 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5년도까지 CCTV 200여 대 정도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 CCTV가 없었다라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CCTV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냥 여러 대가 있는데 그거 뭐 진짜 싸지 않습니까? 한 대 해봤자 뭐 기껏해야 비싸봤자 100불일 텐데 그런 것들을 뉴욕 모든 지하철에 안 깔았다고 하니까 그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뉴욕 지하철은 진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유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하철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그 금액보다 뉴욕 지하철이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지하철은 아주 쓰레기 같죠. 냄새 엄청 나고 찌린내 나고 쓰레기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막 쥐들 돌아다니고 야 이거 뭐 돈이 어디로 줄줄 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브라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브라질에서 지금 이제 선거철이어 가지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유세를 하고 있는 도중에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야 유세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9명이 사망을 했다. 야 이거 무슨 이상한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야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 무섭네요. 완전 정글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 저기 안에도 막 들어갈 수 있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니지 어제 그 멕시코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엊그저께죠 정확하게 엊그저께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7.7 규모 7.7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 지진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한 자의 수는 한 2명 정도라고 하고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이제 2명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가 그렇게 안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망자는 2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이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 한 3,000채 정도가 무너졌다고 하네요. 와 3,000채 정도가 무너지고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자 수가 단 2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 S&P 500도 플러스 0.4%,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푸틴이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미국의 방산업계의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기 파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더 확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며칠간 계속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연준에서 금리를 0.75% 올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벌써 그것이 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다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살짝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연준의 FOMC는 어제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끝납니다. 이제 오늘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 중으로 연준에서 얼마만큼의 금리를 올릴 것인지 이제 발표를 할 것 같네요. 분명히 뭐 0.75%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야 그나저나 여기는 완전히 숲속 같습니다. 숲속.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낙엽을 밟으면서 이제 걸어 다니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국채 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4%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공포가 엄청나게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웰스 파고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금리를 그냥 0.75%씩 올리지 말고 한 번에 1.5% 이렇게 팍 올려야지 오히려 충격이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금리를 1.5% 그렇게 팍 올린다고 하면은 더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웰스 파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는 이 틱톡을 겨냥을 해가지고 유튜브 쇼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쇼츠에다가도 광고비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쇼츠도 틱톡을 대항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요즘 들어가지고 유튜브 쇼츠 저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쇼츠를 올리더라도 예전에는 이런 광고비 같은 것을 지급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광고비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찍어 놨었던 영상들에 대해 가지고 유튜브 쇼츠 지금 많이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유튜브에서는 광고비 들어오는 거에 45% 유튜브 쇼츠로 광고비 들어오는 거 한 45%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랑 이제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렌터카 업체 헐츠 있지 않습니까? 헐츠가 GM에다가 전기차 17만 5천 대를 주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 헐츠가 테슬라에다가 뭐 대략 비슷하게 10몇만 대를 주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전기차. 그때는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GM에다가 이렇게 17만 5천 대나 전기차를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GM의 주가는 요지부동이 없다고 하네요. 그냥 그대로라고 합니다. 뭐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지금 이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휴메노이드 있지 않습니까? 로봇, 사람같이 움직이는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마도 또 공개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었을 때 그때 그 공개 현장을 보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사람이 그냥 변장을 해가지고 로봇처럼 이렇게 로봇 춤추면서 들어왔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어이가 없었었죠.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꽤 많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번에 이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할 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로봇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노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거, 요런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이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일을 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직접 일을 하는 것들도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테슬라 이런 기가 팩토리에는 거의 로봇들이 거의 대부분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그거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테슬라 공장 안에는 사람이 뭐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만 있지 로봇들이 전부 다 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만약에 테슬라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잘 만든다고 하면은, 제대로 잘 만든다고 하면은, 야, 테슬라 주가 한 번 더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뻥카를 좀 잘 치지 않습니까? 뻥카를 잘 치기 때문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도 아마도 나오려면은 한참
한참 뒤에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이 사이버 트럭도 2019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년 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마도 내년부터 생산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한 5년 뒤쯤이나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테슬라에서 진짜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로 세상을 바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로봇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 노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하는, 그리고 이렇게 택배 같은 것들도, 택배 이렇게 배달하는 것들도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단순 노동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제 기계들 그리고 로봇들이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포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드에서 이 3분기에 지출이 좀 많아 가지고 좀 매출이 좀 그러니까 이익이 좀 많이 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드 어제 10% 이상 폭락을 하면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2% 정도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페덱스는 얼마 전에 21% 정도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21% 폭락을 한 뒤에도 어제 대략 한 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소매업체 갭 있지 않습니까? 갭이라고 이렇게 크게 적혀 있어 가지고 그 후디 같은 거 많이 팔고 그러잖아요. 의류 업체죠. 의류 소매 업체 갭이 지금 매출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본사 직원들 한 500여 명 정도를 지금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회사들에서 이렇게 정리해고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주택 매매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 매매 건수는 7개월 연속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렇게 7개월 계속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면서 15년 만에 정말 나쁜 부동산 경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이 다가구 이런 주택들, 이런 다가구 이런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신규 착공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렇게 주택 같은 것들보다 뭐 아파트 같은 거 건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본다고 하면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황형 이제 성장 산업이죠. 또 그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이 중국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서 미국의 이 산업 부동산 중국 돈이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가 와 가면서,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 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서의 이 부동산 머니들이 지금 하나둘씩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산업용 부동산을 팔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돈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제 한 1.5%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1.5%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 가지고 유가는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유가는 좀 계속 더 내려가 가지고 한 50달러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미국,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휘발유 가격 좀 빨리 좀 많이 좀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휘발유 가격이 5달러대입니다. 5달러대. 지금 뭐 텍사스나 아틀란타 같은 곳들은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뭐 2불 99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5달러대여 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빨리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야지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야 하거든요. 러시아의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 또라이 푸틴은 지금 확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 확전이 된다고 하면은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거든요. 전쟁이 더 길어진다고 하면은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만약에 이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핵을 쓴다고 하면은, 핵폭탄을 쓴다고 하면은, 와, 그러면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어느 한 이 숲속 같은 이런 공원에 와가지고 이제 신나게 여러분들과 뉴스 산책을 하면서 뉴스를 했는데 너무나 좋네요.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살을 빼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